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수학 하 경우의 수 두 번째 순열입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 그리고 조합이 있는데 오늘은 순열을 배워볼게요. 순열은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거든요.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래서 순열이다.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제가 그 순열을 기호를 쓰는데 생각보다 그 기호로 문제를 많이 풀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혹시 문과 선택하는 아이들이 보더라도 또 콧물 먹었어요. 네, 순열은 공식보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쓰는 기호는 뭐가 된다? 조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합을 조금 더 필기 하시고 문제를 많이 봐야 되고,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열 정리. 또 먹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까지가 중요하고요. 뽑은 다음에 뭐 한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래서 기호가 있겠죠. 기호가 P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N, P, R이 됩니다. 좀 고급지게 퍼미테이션이라고 읽어요.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N, N-1, N-2 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OPE라고 하면 5부터 두 개를 곱하세요. 5 곱하기 4예요. 됐죠? 그 다음에 6P3이라고 하면 6부터 밑으로 3개를 곱하세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가 바로 순열입니다. 그러면 회원 뽑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순열의 성질부터 보도록 할까요? 성질. 성질이죠. 자, 첫 번째 성질은요, 이것부터 배웁니다. 계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승. 자, 계승은 N하고 느낌표 하거든요. 라고 하는데 얘가 뭐야? N개를 전부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뭐라고 한다? N-1 해서 어디까지?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나열하는 거야. 5명을 줄 세우세요. 그러면 5팩입니다. 5팩이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경우의 수를 푸는 것과 순열 조합을 푸는 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120까지입니다. 언제 수용도로 120개 그리고 있을 겁니까? 이해됐죠? 내가 공식을 써서 풀 거고, 그래서 문제가 순열 문제냐 경우의 수 문제냐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성질 NPN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N개를 나열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NP0는 얼마다? 1이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 제로 팩토리얼도 얼마다? 1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됐죠? 지금 이해하겠어? 세 번째. 대답을 유도했는데 안 하네요. N 퍼미테이션 R을 계승으로 표현할 겁니다. 요거 그 서술형이나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증명하는 방법. 얘가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우리 20명의 학생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한테는 맥북을 주고 2등한테는 좋다 사과 패드를 주고 3등한테는 사과폰을 준다라고 합시다. 왜 첫 번째가 맥북이죠? 그렇죠? 사과북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20명 중에서 뭐의 순서만 중요해? 1등, 2등, 3등의 순서만 중요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20명을 달리기 시켰을 때 1등, 2등, 3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몫의 법칙으로 팍 하고 나눠버리는 겁니다. 근데 설마 이렇게 증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자, 봅니다. 우리 아까 n 퍼미테이션 r이 뭐라 그랬냐면 n, n-1, n-2 해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 n-r 플러스 1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럼 이 뒤에 뭐가 붙냐면 n-r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붙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자, 분자에만 곱해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에도 곱해줘야 돼? 분모에도 곱해줘야 돼. n-r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1에서부터 n까지니까 n 팩토리얼이 되고, 얘는 1에서부터 n-r까지니까 n-r 팩토리얼이 돼서 이 공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빈칸 채우기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자. n-r부터 시작하는 n-r 팩을 분모 분자에 곱해줌으로써 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요즘 수능 특강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돼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수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인접순열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접한다는 말 선생님하고 전 시간에 어디서 배웠었죠?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색칠하기. 색칠하기에서 가장 많이 인접하는 부분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게. 이웃해라! 됐어요? 두 번째. 이웃하지 말아라. 누가 저보고 텐션 좋다고 하던데, 원래 저는 수업을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침착한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동영상 강의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5명 중에서 우리 여학우가 3명, 2명, 남자 학우가 3명이라고 합시다. 이해됐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할 거야? 여학생 2명을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는 사람을 몇 명으로 보는 거야? 이웃하는 사람을 1명으로 보는 거야. 그지? 그럼 전체 몇 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녀석을 1명으로 봤으니까 전체 4명을 나열하는 경우가 4팩. 그지? 재현아, 근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여학생끼리. 곱하기 뭐 해주면 돼? 2팩 해주면 돼. 괜찮아요? 자, 근데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이웃 가능을 먼저 나열하세요. 자,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학생 둘이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남학생 3명을 먼저 나열하세요. 자,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그럼 빈자리가 어디 있어? 하나. 이것 때문에 안 볼 수도 있겠다요. 그래요. 둘, 셋. 여기 4자리 보이시죠? 이 4자리 중에 몇 자리만 뽑아서, 2자리만 뽑아서 나열하면 우리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떻게 곱해준다?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나열하세요.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야?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다. 요거는 문제 유형인데 아마 이번 시험에도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제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도 나오거든? 그거 일단 확인할 거예요. 자, 또 문제를 풀이를 들어갑시다. 아주 강한 걸로 갑시다. 안 올라갑니다, 이제. 왜요? 이거 안 주웠으니까 제가 우리 PD님 대단합니다. 저의 모든 걸 다 이렇게 행동 제어를 해주시죠. 안 지웠다 진호야 뭐 이런 거 있죠. 네, 홈페이지 많이 눌러오세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만 나와요. 왜냐하면 네이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치? 우리 학생 벌써 졸려요. 보이시죠? 네, 전 시간 여기까지 풀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시작부터 이웃하는 순열이 나온 거죠. 또 얼굴 찍으려고. 뭐 찍어봐요. 네. 오늘 좀 살 빠져 보이게 탑 좀 드리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보여?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1학년 학생을 몇 명으로 보자? 1명으로 보자. 됐죠? 그러면 2학년 학생 4명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 우리 전체 몇 명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6명이다. 5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5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 5, 이렇게 됩니다. 5팩토리얼. 그쵸? 그 다음에 1학년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곱하기 뭐 한다? 3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5팩은 무조건 외우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까지. 3팩은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수용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뭘로 봐야 됩니까? 순열의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자 그랬어. 오케이, 이웃하지 않게. 자, 그럼 이웃 가능한 여자 사람 먼저 3명을 세우겠습니다. 자, 3명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 3팩토리얼이야. 자,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남자를 끼워 넣을게요. 하나, 둘, 셋, 4자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곱하기 4p2가 됩니다.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고요. 4p2는 4, 3, 11이니까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답이 된다? 72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짠! 오,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밑줄 바로 쳐있죠? 양 끝에 이렇게 돼 있어. 됐어?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자, 쌤 이거 자리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7자리잖아요. 자, 7명인데 먼저 양 끝에 여학생 2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4p2입니다.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양 끝에 줄 세우세요. 이해됐죠? 자, 가운데는 어떻게 써도 돼? 내 맘대로 써도 상관없지. 그래서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5팩이 나는 거야. 이렇게. 자, 4p가 몇 가지? 12가지. 됐어요? 12가지에다가 120을 갖다 곱하니까 1440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짠! 스마일. 맞나요? 아닌가? 미안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일런트? 조용히 하라고? 자,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적어도 밑줄치자. 적어도 한쪽 끝 이렇게 적어도. 적어도가 뭐라 그랬어? 6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마일이 좀 같다고 완전. 야, 애들 너희.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모음을 찾아야 돼. 모음이 뭐뭐이냐면 영어에서는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좀 그래. 아에 이, 오, 우가 모음이야. 그치? 그럼 여기 지금 S-I-L-E-N-T에서 모음을 찾아보면 I랑 E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에 자음이 오는 걸 빼주면 적어도 한쪽 끝은 뭐가 됩니까? 모음이 됩니다.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양쪽 끝에 모음이 올 때랑 한쪽 끝에 모음이 올 때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문자 몇 개? 6개니까 6팩에서 자, 뺄 거예요. 자음이 지금 4개거든요. 자, 자음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양 끝으로 놓으세요. 됐죠? 됐죠? 그럼 나 가운데 이제 나열하는 게 몇 가지예요? 4팩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구나. 그치? 그럼 우리는 720까지에서 자, 4팩이 얼마냐면 24.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죠? 4p가 12. 그럼 2, 4, 8, 2는 4, 4, 1은 4, 2는 288가지를 빼주면 돼요. 그쵸? 그럼 720에서 288 어떻게 빼죠? 이거 좀 풀어보고 답을 딱 적어서 올 거야. 자, 10 올라가면 2. 여기 11이니까 3. 여기가 5. 4. 그쵸? 432가지. 이해됐어요? 맞아요? 다음 거 보세요. 자, 이거부터 좀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순열 기호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몇 개를 뽑는다라는 개념을 자꾸 공식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상황의 대처가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5장의 카드에서 우리는 3자리를 만들 거야. 그치? 3자리를 만드는데 3의 배수의 개수네. 다시 갈게.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돼. 자, 3의 배수 판별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 2의 배수 판별법은 1의 자리만 2의 배수면 돼요. 4의 배수 판별법은 10의 자리까지가 4의 배수여야 돼요. 04, 08, 12, 16, 20 이렇게 2, 4, 3, 2 이런 식으로 32가 4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8의 배수다라고 하면 100의 자리까지가 8의 배수면 돼요. 008, 016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교육과정상에서 저는 거의 8의 배수를 본 적 없고 4의 배수까지 좀 본 적 많아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판별법은 뭐냐면 세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뽑으시죠. 0, 1, 2 더하면 3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0, 1, 4 안 되고 0, 2, 4 되죠? 됐죠? 그 다음에 0, 3, 3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씩 뽑으니까. 그럼 이제 뭐 있어요? 1, 2, 3 가능하죠? 합이 6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1, 2, 4 안 됩니다. 합이 7이에요. 1, 3, 4 안 돼요. 합이 8입니다. 그럼 뭐 되죠? 2, 3, 4 되죠. 이해됐죠? 자, 이게 전체입니다. 그럼 얘 세 개를 그냥 적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나열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 몇 가지야? 3팩토리얼. 그치? 얘도 몇 가지야? 3팩토리얼. 그치? 자, 이거 보자. 이게 중요해. 자, 세 자리를 나열할 건데 0이 들어간 문제가 생겨.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오면 두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수, 0을 포함한 수 이렇게 해서 0이 들어갔을 때 경우 있으면 네 가지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도 몇 가지예요? 네 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더하면 6, 10. 10이니까 20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문제 몇 개까지 있지? 좋아. 오.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 풀고 오늘 뭐 다 풀고 집에 가죠. 그 다음부터 조합 아닙니까? 맞죠? C 나왔으니까 조합이에요. 오늘 조합은 안 나갈까? 조합까지 나갈까? 너무 많이 나가지? 애들 엄청 좋아하네요. 아, 조합까지 나가줄까? 애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조합을 나가는 이상이지. 아, 이 조합. 자, 사전식 배열입니다. 혹시 사전식 배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재현이? 없어? 수진은? 아, 쌤하고 수업했었잖아, 뭐. 자, 사전식 배열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찾을게. 영어 단어를 찾는데 이해됐어? 설명할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우리 애들만 보겠지만 혹시 알아요?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머리가 큰 애가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애플 그렇죠? 왜 얘만 대문자죠? 자, 애플이라는 단어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처음에 사전에서 A를 먼저 찾아요. 그럼 A 다음에 A가 있고요. A, B, A, C 이렇게 가요. 그러면 A, P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A, P, A 찾고 A, P, B 찾아서 A, P, P까지 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서 가는 거 사전식 배열. 즉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가 CBEDA가 몇 번째 오는지 볼 거야. 그럼 맨 처음에 A가 왔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남은 네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4팩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4팩이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열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누가 왔어? B가 왔어. 자, 그럼 얘도 몇 가지가 생겨? 4팩이지. 이렇게. 4개 나열되는 거니까. 자, 이제 C가 왔어, 드디어.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C가 오고, 그 다음 누가 와? A가 와. 오케이. B까지 갈 거니까 여기 나열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줘야 됩니다. 얼마죠? 3팩이죠. 됐죠? 자, 이제 끝났어. C, B 왔어요. 그 다음 누가 오냐면 A, D, E가 옵니다. 그쵸? 이해됐어요? 맞죠? C, B 왔으니까 A, D, E.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C, B, A, E, D. 이렇게. 여기서 물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찾는 걸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E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여기도 좀 다시 갑시다. CBA가 왔을 때는 몇 가지야? CBA가 왔을 때 2팩. 그죠? 그 다음에 CBD가 왔을 때도 얼마가 됩니까? 2팩이에요. 이거 다 적으면 6가지 다 적어야 되지. 됐어? 자, 이제 마무리하자. CB, 그 다음 누가 와? E, 그 다음에 A, D가 오죠? 맞죠? 자, 우리가 원하는 문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뭡니까? CB, E, DA가 왔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몇 가지? 24가지. 여기도 24가지. 48가지입니까? 거기다 6가지를 더하면 54가지? 맞아요. 거기다 2가지 더하면 56. 그 다음에 58.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째야? 59, 60번째죠. 그래서 이 숫자는 몇 번째야?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60번째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한고 기출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숫자가 1, 2, 3, 4, 5가 있는데 큰 수부터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60번째 오는 숫자를 구하라는 문제는 우리 이렇게 풀면 되는데
큰 수부터 온다라고 하면 5, 4, 3, 2, 1부터 출발이에요. 그런 거 조금 기억하시면 되게 편하고 사전식 배열 문제보다는 그렇게 숫자 배열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순열은 공식 문제다. 그래서 인접 순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웬만하면 팩토리얼이나 뭘 쓰지 말아라. 퍼뮤테이션을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해서 느낌을 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절대 나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